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그룹 중에 하나이면서 인도 시장 점유율 1위 어느 나라 핸드폰일까요? 네, 다음은 홍콩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홍콩은 외화증권 결제대금 2위 시장으로 주목도가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세 분 모두 홍콩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다 자신이 있으시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는데요. 네,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홍콩 같은 경우는 긴 흐름에서 보시면 97년 아시아 위기랑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IMF에서는 2.9%의 성장 전망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그리고 요즘 좀 이슈가 되는 시위 문제로 인해서 경제 성장에 약간 불확실성이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콩 거래소는 중국 투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세계 제5위 거래소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4,500조 원으로 한국 거래소에 비해 약 3배 큰 거래소이고요. 2018년 말 기준으로 2,3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장되었으며 최근 10년간 IPO 시장에서는 공모자금 조달 규모 넘버1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홍콩 거래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메인보드와 GEM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메인보드는 주요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로 보시면 되고, GEM 시장은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H주, 레드칩, 항생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H주는 자본 및 소재지가 중국 본토에 있는 거고요. 레드칩주는 자본은 중국 본토, 소재지는 중국 이외를 의미를 하고, 항생주는 그 외에 홍콩 주식을 뜻합니다. 네, 크게 메인보드와 GEM으로 구성이 되고 메인보드 안에 H주, 레드칩주, 항생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 증시의 대표적인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펀더멘틀은 주로 중국을 따라가지만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워서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상당히 취약한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과 금리 정책들이 지금 미국의 연준 통화 정책 사이클에 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중국 대비해서는 다소 리스크가 좀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014년 11월 후강통 그다음에 성강통 시행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교체 거래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홍콩 증시에 대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시장보다 다양합니다. 기업들 자체가. 그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과 비교를 하면 개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관 외국인 투자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홍콩에는 중국과 동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제가 소개할 종목도 그중 하나인데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홍콩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현재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그 변동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보다 다양한 기업이 상장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홍콩 주식을 투자할 때 알아둬야 할 특징 뭐가 있을까요? 홍콩 주식 시장을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 시장은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있는데 홍콩 시장은 상한가가 없어가지고요. 속된 말로 이제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 매매 단위가 종목마다 상이합니다. 네, 선택권이 조금 더 다양하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과 비교해서 홍콩 시장의 특징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종목 있을까요? 텐센트입니다. 저도 텐센트. 그러면 텐센트에 대해서 누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네, 설명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텐센트는 중국을 대표하는 IT 플랫폼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력한 메신저, 그러니까 위챗이나 QQ 월 평균 접속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그리고 각종 콘텐츠가 이제 유통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음악이라던가 혹은 게임이라던가 문학 작품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IT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텐센트의 특징 알아오셨다고요? 네. 텐센트는 모방과 개선 그리고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전략적 투자를 잘하는 기업으로 되게 알려져 있는데요. 2004년 상장 당시 시총이 약 1조 원이었으나 15년 만에 시가총액이 한 470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었죠? 인터넷 메신저로 눈을 돌리면서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ICQ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ICQ를 모방해서 나온 메신저가 현재 진화해서 QQ가 된 겁니다. 특히 이때 카카오톡과 네. 왓칩을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메신저의 모방을 토대로 2011년 위챗이 등장을 했고요. 현재 이 위챗은 다양한 오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국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텐센트가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성공을 하고 위챗과 QQ가 탄생하게 된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텐센트 투자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격적 인수합병과 전략적 투자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과정에서 크로스파이어나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국내 게임이 이제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로 큰 성공을 거둔 라이엇 게임즈, 배틀그라운드의 블루홀, 한국의 카카오톡 등에 투자하여 온라인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IT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텐센트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게임이 아닌 매출 비중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상황은 어떨까요? 네,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8년에는 이 홍콩 달러 470까지 갔지만 신규 게임 판호 발급 중단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게임 판호 발급 개시로 이제 홍콩 달러 400까지 다시 갔다가 최근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다시 주가가 330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보유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19년 4월 22일부터 이제 13개월 만에 외자 판호 규제를 완화를 했고, 이는 이제 규제 방향성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게임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하반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빅게임이 아닌 게임 관련된 사업의 실적이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충분히 저도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텐센트였습니다. 다음 소개하실 종목은요? HSBC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HSBC는 HSBC 그룹의 지주사로서 소매 기업 금융 자산 관리, 투자은행, 보험,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금융에 대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그룹 중에 하나이면서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그리고 홍콩과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 전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중동 전 세계 지사를 두고 있고요. 65개국 이상에서 4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유럽 간의 그 경제 교류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미중 무역 전쟁과 유럽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찮을까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나 브렉시트 등의 그 대불확실성으로 성장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전히 배당 관점에서의 매력과 수익의 안정성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 등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하면서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대외 불안 요인 때문에 주가의 그 약세 흐름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저금리 시대에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뿐 아니라 세계 최대 은행 그룹인 HSBC 과장님께서 가치주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 기업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인데요. 지금은 IT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IoT 시장까지도 점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11년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스마트폰 미1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조 배터리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로봇 청소기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으로 보조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샤오미 스마트폰의 성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하반기에 스마트 부분의 실적 회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3월에 프리미엄 폰 미 9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호조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을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역성장. 예, 네. 마이너스 18%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3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폰은 오히려 플러스 성장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 샤오미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프리미엄 폰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에 5G 혹은 폴더블 폰 관련된 출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에 따른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네, 인도 시장 점유율 1위 어느 나라 핸드폰일까요? 샤오미? 네. 네. 현재 인도 안에서는 5개 분기 연속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걸 감안을 하면 향후 성장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샤오미의 스마트폰 성장세를 주목해야 된다는 NH투자증권 박상호 대리님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비아디라는 그룹입니다. 네, 요즘 전기차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이제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전기차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이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비아디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최대 전기차 및 이제 배터리 생산 업체인데요. 비아디의 마케팅 전략 중 하나가 2007년 하반기 산시성 정부와 협력을 맺어 이 지역에 비아디의 F3라는 모델을 택시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와 협력을 맺을 정도로 제품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아디 테슬라와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테슬라는 주로 이제 자동차의 외관을 만들지만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파나소닉에서 생산해서 제공합니다. 이에 반해 비아디는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양극 소재 배터리, 전기차까지 다 제작을 하고 심지어 니켈 리튬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친환경차 부문 세계 넘버 1위인데 그 중에서도 비아디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주춤한 이유는요? 주가가 주춤한 것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가 제일 큰 이유인데 이 회사는 보조금 축소 정책에 영향을 가장 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전기차 생산의 모든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와 달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 비용을 유동성 있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비아디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예,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평안보험인데요. 네. 평안보험은 일단 중국 최대 그 종합금융지주 회사로요. 1988년 설립이 되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생명보험사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평안보험을 생명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 그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그 산하 그 자회사로 생명보험 이외에 그 재산보험, 은행, 신탁, 증권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헬스케어,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에서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매년 매출의 한 1%인 한 2조 원 정도를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룹 내에서 IT 인력이 2만 명이 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금융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평안보험 보험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최대 금융 지주회사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선도 기업이라고요. 예, 국내 생명보험사들도 최근에 그 인슈어테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상당 부분 경영 목표의 하나로 좀 넣고 있는데요. 지금 평안보험 역시도 그 경영 목표가 기술에 기반한 금융 서비스로 중국인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슈어테크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안보험을 좀 삼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그 온라인 건강관리 어플인 그 평안고닥터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생명보험과 핀테크를 좀 연결한 그 시너지를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데요. 장기적인 그 성장 전망은 좀 약간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생명보험에 대한 그 가입률 증가, 이에 따른 그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고 신규 사업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생명보험 산업이 성숙 단계지만 중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신 기술을 접목한 산업을 추가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요. 네, 우시 옙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임상 CRO 및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분야라고 좀 용어가 낯설 수도 네, 있는데요. CDMO. 개발 포함 위탁 생산입니다. CRO 부문 관련된 실적이 이제 51억 위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하나로 하면 한 8, 9천억 정도 되는데 마진율이 한 43% 시연을 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에요. 일단은 글로벌 제약사 상위 20개 회사가 이 회사의 고객들이고요. 물론 전 세계로 포함을 하면 3,500개 정도 고객을 두고 있고요. 매출의 90%가 재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27개 글로벌 사이트에서 14,000명의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노동 집약적인 사업인 비임상 CRO에서 불과 시장 지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FDA에서 허가받은 59개의 신약 중 39개가 동사의 고객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시앱텍이 임상 CRO와 또 세포치료제 CDMO 아까 말씀하신 영역의 핵심 역량도 확보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 주노 테라피틱스 업체와 함께 CART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포 치료제 쪽으로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CART가 중국 허가에 성공할 경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세포 치료가 성공을 하게 되면 이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30개 이상의 얘네들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파이프라인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임상 그리고 임상 시험 그리고 상업화까지 전방위적인 밸류체인을 가질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주인 우시앱텍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돈케어 공식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홍콩 주식은 3명의 전문가 모두 추천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종목 1개를 꼽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박상호 대리님.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 우시앱텍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중국의 인구가 13억, 그분들도 언젠가는 약이 필요한 세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헬스케어 관련된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정근 대리님. 저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텐센트를 추천합니다. 매년 엄청난 양의 자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에서 10위 안에 선정될 정도로 회사의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민상 과장님.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종목 중에 배당을 생각한다고 하면 HSBC를 보겠지만 성장과 그리고 경기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평안보험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두 분들이 말씀하셨던 종목들 다 좋은 종목이 성장에 대한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그 대외 불안 요인들이 생각보다 좀 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안정적인 대안을 좀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분이 추천하신 종목도 선정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자신 들고 오신 종목만 딱 추천을 하시고 끝내셨습니다. 자, 어려운 공식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싱가포르 시장이 상장이 되었는데 비즈니스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렇죠. 자국의 자본시장이 성숙하지 못해서 이 싱가포르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시장의 특징은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리츠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본 유출 통제 그런 리스크가 사실 없습니다.